네, 안녕하세요. 주식투자훈련소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에 말씀드렸었던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떤 기법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주가가 움직이는 원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 예시를 제가 이제 들어드리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시를 들어드리고 그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좀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선호하시는 매매 패턴이 있으실 거예요. 뭐 중장기 종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 그리고 이제 단기 스윙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 그리고 이제 돌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단기 스윙, 단타, 스캘핑 뭐 이제 이런 형태의 매매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중점을 두고 이렇게 이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죠? 이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거래량이 터져줘야 된다. 이제 거래량이 터진 후에 이제 장대 양봉을 만들고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떤 그 수급이 들어온 형태를 만들고 난 뒤에 이제 여기에 개미들을 태우고 조정을 한참 받은 뒤에 이렇게 상승을 시작한다. 근데 그 과정에서 매물대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이 매물대 부근을 맞고 떨어지던지 아니면은 이제 여기를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던지, 아니면 여기 이 매물대를 그냥 바로 뛰어넘어서 갭으로 뜨든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패턴으로 세력들이 주가를 올린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설명드린 패턴과 똑같죠. 이제 비슷한 상황에 이제 차트가 나왔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의 이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계시다라고 하시면, 만약에 이제 이런 형태의 양봉이 나오게 되면 거래량이 지금 계속 횡보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는 이런 패턴, 지금 딱 봐도 이제 전고점을 뚫을까 말까 하는 이제 이런 구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내가 이제 관심 있게 이 종목을 좀 관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기법이라고 할 게 없잖아요. 장대 양봉을 만들고 조정을 거친 뒤에 그 다음 전고점을 돌파를 하려는 준비를 한다. 예, 제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드렸던 게 있었죠. 자, 여기서 속임수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올리는 척 했다가 빼는 경우도 있고, 여기 이제 맞고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어떤 심리전을 이렇게 벌이면서 이렇게 이제 주가를 올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자리가 이제 중요한 자리라는 거죠. 이 이후로 어떤 식으로 이제 흘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날 살짝 이제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죠. 네, 다시 한번 눌러줬어요. 재차. 자, 그러면은 말씀드린 패턴을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주식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웬만큼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또 다시 한번 재진입하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털어주는 흐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일선을 살짝 터치를 하고 다시 이제 아래 꼬리를 만들고 이제 마무리가 됐죠. 그 이후에 자,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 또 다시 한번 이 매물대에서 머물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장대 양봉이 만들면서 그 전고점을 돌파를 하는 이런 양봉을 만들어 주게 된 거죠. 자, 패턴이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예, 거의 다 대부분 비슷한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자, 이렇게 패턴이 정직하게 나오는 종목들은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는 터져주는 종목이 이제 좀 정직하게 움직여주는 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거래 대금이 뭐 100억 미만이거나 이 거래량이 터졌다 하더라도 조금 좀 빈약하게 거래량이 터진 종목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돌파하는 이 구간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 무빙이 너무 심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감당하기에 좀 어려운 그런 패턴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종목들을 매매를 하실 때는 반드시 이제 거래 대금이 어느 정도 터지는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이후로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해서 쭉 움직여졌죠. 지금 또 이렇게 또 큰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에 또 거래량이 엄청 터졌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매물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고점을 대량 거래량을 터뜨리고 조정을 거친 후에 아주 오랜 시간 조정을 거쳤죠. 그 뒤에 여기서 이제 작은 파동이 나왔고, 작은 파동이 지나간 뒤에 다시 한번 조정받고, 여기서 이제 아까 여기랑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그냥 갭을 띄워서 전고점을 넘어버리는 패턴. 이제 이런 패턴이
주가가 움직이는 이제 기본적인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차트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좀 크게 실수를 하시는 게 뭐냐면, 주가가 올라가는 이제 본질적인 원리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기법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거래량이 터져서 뭐 21선을 한번 깬 이후에 뭐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뭐 매수를 하고 안 하고, 뭐 어디를 이탈하면은 손절을 하고, 좁게 이렇게 이제 보다 보니까 이 뒤의 흐름이나 앞의 흐름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지 않은 채 조금 좀 엄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거거든요. 자, 다른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대동전자라는 종목인데, 우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패턴이 지금 이제 이 일봉상에서 이렇게 나왔죠. 이제 좀 지난 차트긴 한데, 자, 이제 거래량이 터졌고, 이렇게 조정을 충분히 받은 뒤에 다시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 상한가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날에 이렇게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흐름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한 가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죠? 이 패턴에서 상승도 가장 많이 나오고 속임수도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이제 설명드렸었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매매를 잘하기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은, 이 구간이 속임수인지, 이 구간이 이제 속임수 패턴인지, 아니면은 상승을 위한 패턴인지, 이거를 이제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상황마다 흐름들이 다 다르고 종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매매를 많이 하시면서 데이터를 쌓는 것 말고는 이거를 정형화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이거는 뭐 이제 차트를 이제 뭐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을 하실 텐데, 왜 이제 단타 매매를 잘 하려면 매매를 무조건 많이 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런 구간에서 이게 진짜로 올라가려는 종목인지 내려가려는 종목인지 이거를 좀 경험치로 쌓기 위함이거든요. 한번 볼게요. 그 이후로 지금 이렇게 이제 아까 앞에 본 종목은 이렇게 조정을 살짝 받고 다시 위로 이제 올라갔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5일선 깨고 지금 윗골이 살짝 남기고 많이 빠졌죠. 좀 생각보다. 그 뒤로 지금 오르나? 올릴 것처럼 움직이면서 또 다시 또 조정을 받고 이렇게 다시 그 상승 전 구간으로 이제 빠지는 모습입니다. 예. 자, 이런 경우는 거의 이제 높은 확률로 손절이 나가겠죠. 예.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상승을 하기 위한 상승이 아니라 매집을 하기 위한 상승이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거래량을 만들면서 이렇게 이제 매집을 하는 흐름이죠. 이제 결국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 다시 상승을 하겠지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단타로 들어가서 이제 이런 흐름이 나와버리게 되면은 그냥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제 반등은 하지만 이 구간이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이 한 종목에 물려서 이렇게 이제 고통을 받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이 구간에서 이게 이제 매집을 위한 상승인 건지 아니면 상승을 위한 상승인 건지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확률적으로 이 구간에서 상승을 위한 이런 상승이 나오는 경우는 상승장에 나올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장에 이제 종목들을 보면요. 제가 차트를 쭉 돌려볼게요. 보면 이렇게 종목들이 애매한 위치에 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뭐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위에 매물대가 엄청 많죠. 근데 이런 걸 들어갈 수 없잖아요. 뭐 최근에 이제 잘 갔던 종목도 이렇게 흔들기가 심하니까 이제 매매를 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하락장에는 사실 어느 정도 좀 내공이 없으신 분들은 매매를 하기 힘든 게 어쩔 수 없는 사실이고, 이게 이제 매집을 위한 상승인 건지 상승을 위한 상승인 건지 이제 이거를 이제 구분을 할 줄 알고 이 원리를 아신다라고 하시면, 이거를 일봉에 적용을 하지 마시고 분봉에 적용을 해서 매매를 단기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10분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0분봉으로. 자, 10분봉으로 만약에 이 종목을 본다라고 하면, 자, 이때 매집이 들어온 거예요. 야, 이때 이제 매집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드리자면은
지금 제가 이제 거래량하고 이제 캔들 차트를 위아래를 바꿔놓은 거예요. 저는 이제 거래량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놓은 건데, 이때 이제 그 매집이 들어와서 조정을 쭉 받고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을 해가는 모습,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거래량이 들어와서 개미털기를 한 위에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 그리고 다른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량 들어와서 조정받고 또 다시 올리는 척 하다가 조정받고 또 다시 올리는 척 하다가 조정받고 계속 요 구간을 지켜주면서 어느 날 이 전고점 부근을 돌파를 하니까 또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 자, 그리고 자, 요것도 보겠습니다. 이 차트도 마찬가지죠. 이날 거래량이 들어와서 여기에 매물대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예, 이 매물대를 밑에서 조정을 쭉 받다가 이 매물대를 소화를 하면서 상승을 하는 모습. 지금 차트를 랜덤으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랜덤으로. 자, 여기 이때 거래량 들어와서 이제 매물대를 만들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매물대를 만들고 조정을 받고 여기를 돌파를 하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 자, 제가 지금 차트를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이 지금 실시간 순위 검색으로 그냥 아무거나 찍어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앞으로 향후 흐름을 보면 지금 뭐 일봉상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일봉상으로 안 보더라도 여기에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지금 이렇게 매물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여기를 돌파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관심 있게 보면서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래량도 워낙에 좀 많이 터졌고 시가총액도 이제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뭐 이제 뭐 특별히 악재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서서히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 높은 종목이겠죠. 또 이렇듯이 자, 거래량으로 돈이 들어오고 그리고 조정을 거친 위에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반등을 한다. 이 공식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우친다라고 하시면 이 차트 기술적 분석하시는데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매매 기법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눌림이냐 아니면 돌파냐, 이 과정에서 그냥 조금 더 유리한 그 구간을 얘기해 주는 거지, 사실 이게 뭐 포장하기에 따라서 다른 거지만 이 기본적인 원리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매매 기법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주 이제 기본적인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확률을 높인다라고 하면 이제 뭐 어떤 추세라든가 또는 뭐 재료라든가 아니면은 이 뭐 종목들의 특징을 알고 있는다던가 뭐 이런 몇 가지 조건들이 더 추가가 되면 확률이 올라가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이 주식은 이 전고점을 뚫고 이 매물대를 소화를 해야지만 상승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크고 세력이 이제 움직인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좀 무리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뭐 세력들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지거나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좀 서서히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좀 티가 좀 잘 안 나긴 하지만, 이제 가벼운 종목들은 뭐 이런 구간에 이제 확실히 이제 눈에 보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본적인 패턴만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시면 되고요. 이 원리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면은 사실 모든 것에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은 이 자리가 가장 그 수익을 보기 좋은 구간이면서도 가장 손실이 나기 쉬운 구간이라는 것을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고, 지금처럼 장이 안 좋을 때는 뭐 이런 어떤 신고가를 만드는 패턴들의 종목들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봉을 이용해서 이제 같은 원리로 매매를 하면 된다. 예, 라고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과 오늘에 이어서 이제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를 하신 분이라면, 뭐 어떤 분들은 뭐 다 아는 내용인데 뭐 이런 걸 굳이 강의를 하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70~80% 이상은 큰 깨달음을 얻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투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그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자꾸 욕심이 생기고 좀 공포스러운 상황이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기 힘든 경향이 있고, 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손실을 보는 것이지, 사실 차트 분석만 하는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다만 그 마음 조절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주식이 쉽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이제 알려드리는 부분이고요. 오늘 이제 이렇게 큰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어떤 기준들이 하나씩 쌓였을 때 이제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죠. 다음 시간에는 추세를 이용해서 이제 차트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영상으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개인적으로 저도 투자를 하면서 고생을 워낙에 좀 많이 했었고, 뭐 지금도 이제 뭐 배워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사실 투자 시장에 들어오시는 분들 다들 너무 힘드시잖아요. 투자를 하면서 좀 투자금만 손실 보면은 다행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내가 힘들게 번 돈을 이렇게 손실을 보다 보니까 금전적인 손실보다는 뭐 마음의 상처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이제 이런 어떤 투자 손실로 인한 우울증들 아니면 가족들 간의 불화, 회사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뭐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을 많이 했었고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고자 이제 이런 영상을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불필요하게 어떤 뭐 주식 강의나 아니면은 종목 추천을 받는데 뭐 비용을 쓰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채널에서 잘 배우셔서 좀 그런데 돈 쓰지 마시고 그냥 투자금 시드 올리는데 이렇게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제 구독자가 좀 많이 늘어나고 저희 채널이 좀 성장을 하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뭐 굳이 그런 곳에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렇게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제 매 영상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로만 이렇게 이제 영상을 이제 올리는 데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움 되셨다면 댓글이나 이제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 공유를 많이 해주세요. 사실 저도 사람이다 보니 뭐 채널이 성장하는 그런 재미라도 있어야 더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좀 의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끈기가 좀 부족한 편인데 이게 언제까지 유튜브를 계속 열심히 할지 모르겠지만 좀 여러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시면 꾸준하게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께 도움 될 만한 내용들을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